자, 뉴파인 과학을 총괄하는 김훈희입니다. 제 세마고가 다른 학교랑은 조금 다른 게 있죠. 뭐가 있어요? 과중이라는 게 있죠. 그러면서 우리 친구들이 과학 공부해야 될 양이 조금 늘어요. 이제 3과목에서 4과목으로 느는 게 아니고 3과목이 더 늘어요. 2학년 2학기 때 한 과목 더 하죠. 2학년 2학기 때도 한 과목 더 하고 3학년 1학기 때도 한 과목 더 하게 돼요. 그 과학을 총 3과목을 더 하게 된다. 물론 융합반 선택을 하게 되면 다른 학교랑 똑같이 이제 333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럴 거면 굳이 해마고를 왜 하냐 이런 느낌이 좀 들긴 들죠. 그래서 융합반은 별로 없어요. 한 2반? 한 반? 그래, 매년 2반 혹은 한 반 이렇게 개설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이과반 아니면 과중반인데, 이과반과 과중반은 전부 다 4과목을 하게 됩니다. 그런 2학년 1학기, 2학기, 3학년 1학기에 4과목 이렇게 12과목을 하게 될 거예요. 자, 뭐 숫자를 보시라는 건 아니고 느낌만 좀 가져갈게요. 상위 16개 대학인데 여기에서 수시를 가장 많이 보는 학교 순으로 좀 나열을 해봤습니다. 수시의 비율이 많게는 75%에서 적게는 42%까지. 수시가 정시보다는 조금 더 많고, 정시의 총 비율은 이제 에버리지 이렇게 해가지고 한 42% 정도.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된다. 전국적으로 따지면은 수시가 80%가 넘는데, 근데 명문대로만 따지면은 수시가 약 60%, 정시가 약 40%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27학년도까지고, 우리 친구들은 몇 년도 입시죠? 29 입시란 말이에요. 그런 28 입시가 완전 새로 바뀔 건데, 28 입시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질 필요가 있겠지요. 현재는 요렇다. 한 60%가 수시로 가져가고,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수능을 싫어하는 학교, 이제 서울대. 홍대가 많은 이유는 실기 때문에 좀 많은 거지, 한 60%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좀 보면은, 그러면 이제 수시는 학종이랑 교과가 있는데, 이제 학종을 가장 많이 보는 학교가 서울대, 교과가 없어요. 이 학교는 교과가 아예 없고, 전반적으로 보시면 교과보다는 학종이 조금 더 많다. 얘는 내신으로 가는 거죠? 아니에요. 내신이 기본이고, 생기부 정성평가를 하는 것도 있고, 또 뭐도 같이 봐야 돼요? 수능 최저도 같이 보는 전형이에요. 학종은요, 이것저것 그냥 싹 다 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 모든 입시가 학종 쪽으로 좀 많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고, 당연히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도 학교에서 하는 활동, 학종으로 조금 더 많이 입시가 기울어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시 같은 경우에 2027학년도에는 42%를 이제 현재까지 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30%로 줄어요. 상위 16개 대학은 확정됐어요. 그러니까 2만 명에서 14,000명 수준으로 줄고 약 6천 명이 날아간다. 서울대 보통 큰 종합대학 입학 정원이 약 3,000명이란 말이에요. 그런 종합대학 2개가 싹 날아가는 거다. 그런 이 경쟁을 하는 건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죠. 자, 그리고 정시 같은 경우에도 서울대를 시작으로 이제 생기부를 반영을 해서 정성평가를 보고 있는 대학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2028학년도에 정성평가를 도입을 하겠다라고 지금 발표한 학교만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많게는 서울대 40%부터 적게는 연세대 5%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정성평가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이 되나, 확실한 건 내년 4월 30일에 발표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학교가 점점 늘어와서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처음에는 서울대 하나였다가 고려대 투입됐다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늘어왔거든요. 앞으로도 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 그러면 교과 전형은 뭐 보는 거냐? 기본적으로 내신 보는 건데 등급 보는 거예요. 내신 등급을 그냥 표면적으로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세마고 2등급이든 반성고 2등급이든 똑같은 2등급으로 보는 게 교과 전형인 거고요. 근데 학종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2등급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학교의 상황, 뭐 실력 등등등 다 고려해가지고 보는 게 학종이라고 하는 거고, 어쨌든 교과는 전체 등급에 생기부를 반영하는 학교가 약 절반쯤 돼요. 수능 최저를 반영 안 하는 학교가 거의 없죠. 대부분 다 수능 최저를 반영을 하고 있다. 자, 그런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1.0이 떨어질 수 있다. 실제로 있어요. 1.0이 떨어질 수 있다. 자, 그러니 교과에도 그러면 내신도 보고 생기부 정성평가도 보고 수능도 보는 거고, 그럼 학종도 내신도 보고 정성평가도 보고 수능도 보는 거고, 근데 수능도 아까 봤겠지만 정성평가를 보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고, 이게 정도의 차이인 거지 전형의 차이가 점점 희석되고 있습니다. 자, 수능을 좀 볼까요? 국어만 좀 늘어요. 범위가 조금 늘고요.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는 문과 수학으로 조금 줄어들고, 과학사회 같은 경우에는 고1 사회, 고1 과학으로 시험 범위가 줄어요. 수능도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 그런 요걸로 변별을 하겠다라
하기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죠? 서울대 발표 같은 경우에 1단계 정시입니다. 서울대 정시인데, 자, 2027까지는 1단계에서 2배수를 표준 점수로 선발을 이렇게 합니다. 동점자가 없겠죠. 점 단위로 내려가는 거니까. 근데 이제 2028부터는 등급합으로 3배수를 뽑아요. 등급합이니까 이거 동점자가 무지막지하게 생길 거라고요. 그 친구들은 전부 다 합격 처리하겠다. 합격 처리. 자, 그러니까 이제 수능을 어떤 용도로 쓸 거냐면은 변별하는 용도가 아니라 최소 학력 수준의 정도, 이제 미국의 SAT 시험에 이런 용도로 쓰겠다라고 하는 게 좀 보이고, 정성평가 같은 경우에 원래 20%를 진행을 했고 이제 3단계 레벨로 진행을 했었는데 그걸 40%로 늘리고 7단계 레벨로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플러스 면접 도입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 이거는 정시가 아니고 그 학생부 수능평가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그죠? 모든 입시는 뭐 빠르고 느리고의 차이는 있을 뿐 결과적으로는 서울대를 좀 따라가려고 할 겁니다. 물론 연대 빼고요. 연대는 좀 안 따라가려고 하죠. 자, 내신 개편도 상당히 달라졌죠. 많이들 알고 있으신 것처럼 9등급제가 5등급제로 바뀌고 1등급이 4%에서 10%로 이렇게 바뀌고요. 2등급까지 합산이 11%에서 24%로 바뀌고 더블이 된 거죠. 기존의 1, 2등급이 1등급, 기존에 이제 2, 3등급이 3, 4등급이 2등급 이런 식으로 두 개씩 묶으시면 좀 편해요. 자, 그 내신에 대해서 등급이 좀 완화가 됐는데 근데 이게 별 큰 의미가 없는 게 사실은 대학은 어차피 상대평가 아닙니까? 대학은 어차피 줄 세워가지고 전국에서 제일 잘하는 3,000명이 서울대를 가는 거고 뭐 의대를 좀 제외하면 이런 거지 않습니까? 대학에서 어차피 상대평가로 가기 때문에 이 등급의 변화 자체가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과학 기준으로 2학년까지 얘들은 상대평가를 했거든요. 과탐 1까지만 상대평가를 했는데 요거는 전부 다 상대평가를 해요. 이게 좀 무서운 거죠. 상대평가를 해야 되는 범위가 늘어난 겁니다. 이 친구들로서는 부담감이 조금 오는 거죠. 5등급인지 9등급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줄 세우긴데 뭐. 그런데 상대평가를 해야 되는 과목 숫자가 늘었다. 이게 조금 압박감이 오는 겁니다. 요게 오늘 말씀드릴 핵심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 친구들은 뭘 해야 하냐? 교과를 챙길 거다. 예를 들어서 이제 셈하고 설명해 오셨지만 좀 재고 있다. 일반고를 가서 그냥 등급을 딸까? 이러고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도 내신 챙겨야 되고 생기부 챙겨야 되고 수능 챙겨야 되고 그래도 근데 학종을 할 거다. 당연히 다 챙겨야 되고 근데 정시를 할 거다. 그래도 일부 챙겨야 돼. 그러니까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가 어떤 대학, 어떤 학과를 갈 거다 탁 찍고 공부하지 않는 한 이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학종을 준비한다고 보시면 되고 2학년에서 3학년 넘어갈 때에 이제 자기의 생기부에 따라가지고 어떤 전형에 좀 더 힘을 실을 거냐가 달라지는 거지 처음부터 정시 갈게요 아주 위험할 수 있죠. 내신은 조금 더 중요해지고 생기부 정성평가는 여전히 중요하고 수능은 조금 약화되었습니다. 자, 과목도 이름이 좀 이상하게 많이 달라져가지고 엄청 불만이에요. 통합과학이 두 개로 쪼개어지죠. 1년 동안 배우는 거, 1학기 때 배우는 거, 2학기 때 배우는 거. 모든 과목이 한 학기 분량으로 다 쪼개집니다. 근데 요게 좀 문제죠. 물리학 1 1년 동안 배우는 거, 물리학 한 학기 때 배우는 거. 와, 그 1년 동안 배울 때 주 3시간이란 말이에요. 요건 주 몇 시간일까요? 3시간이야. 똑같아요. 근데 똑같은 양을 배워야 돼요. 심지어 페이지 수는 좀 많아요. 좀 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짰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의 현실이 해야 돼 이게. 그래서 이 집중이수제가 2학년 1학기 때 굉장한 부담으로 올 거다. 그나마 다른 학교 친구들은 이 3과목 할 거잖아요. 우리는 3과목 4개 다 해야 돼. 이걸. 융합을 하지 않으면 융합을 한다고 하면 그거는 3개 하겠지만 4개를 다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름이 여기에서 좀 이상하게 바뀌죠. 물투가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와 양자 이렇게 두 개로 쪼개집니다. 화투도 쪼개지고 생투도 쪼개지고 지투도 쪼개지기 때문에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은 그래도 이 이름들에 좀 익숙해지는 걸 권장을 좀 드립니다. 밑줄 친 건 그러니까 제 임의로 친 거예요. 이렇게 줄여 부르면 좀 되지 않을까? 역학과 에너지를 줄여서 역학이라고 하면 좀 낫지 않을까? 이거를 역에 이렇게 줄이면 좀 너무너무 이상하니까 그냥 역학, 전자기 이렇게 부르는 게 좀 나을 것 같고요. 두 과목 중에서 한 과목은 2학년 2학기 때 해요. 두 과목 중에서 한 과목은 3학년 1학기 때 해요. 얘는 양이 줄지는 않았는데 난이도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난이도 부담으로 오는 거고 이 친구들은 뭘로 오는 거예요? 양의 부담으로 오는 거지. 양의 부담으로. 자, 보통은 대부분의 학교가 역학과 에너지를 먼저 해요. 두 개 있는 것 중에서 위에 걸 먼저 해요. 대부분은. 셈하고도 마찬가지고요. 자, 요런 거 들어보셨나요? 고급 물리학, 고급 화학, 고급 생명과학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원래 1호 계정, 그러니까 지금 선배들 같은 경우에는 특목자사 전용 개설 과목이에요. 일반고에서 못 열었단 말이죠.
뭐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이런 걸로만 할 수 있었는데, 근데 이 개정으로 오면서 일반고도 다 열 수 있게 되었어요. 서울 지역의 명문고 같은 경우에는 이걸 개설한 학교들이 드문드문 꽤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아쉽게 세마고는 개설하지 않았지만. 자, 그럼 이 과목을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해야지. 그죠? 해야지. 왜 일반고 개설을 가능하게 했겠어요? 좀 해라. 좀 해라. 해야죠. 나중에 보실 텐데, 이제 이런 학교, 이걸 선택하는 학교들의 수시 파워를 좀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좀 봐주세요. 되게 복잡하거든요. 서울대도 이제 우리 학과에 오려면 이런 걸 꼭 이수를 해야 돼라고 하는 권장 과목 발표를 했는데, 그죠? 이 권장 과목을 뭐라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냐면, 요것만 하면 합격할 수 있구나라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요거는 꼭 필요한 권장 과목, 서류를 낼 수 있는 최저 조건인 거지, 합격생이 선택한 과목이 꼭 요것만 선택을 한 게 아니에요. 알겠죠? 아니에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일반고 기준으로 할게요. 세 과목의 과학을 기본적으로는 많이 하는데, 상위권들은 이게 부담이 되는 친구들이 있겠죠. 공부를 잘하는 친구예요? 별로 안 하는 친구예요? 당연히 안 하는 친구겠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 3과목을 좀 줄이고 이렇게 사회로 빼면 좀 낫지 않을까? 근데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볼게요. 사회는 공부 안 해요? 하죠. 그러면 과학 한 과목 빼고 사회를 넣는다고 해서 공부 시간이 드라마틱하게 줄어요? 그렇지 않죠. 두 번째는 이제 어차피 과학을 빼면 다른 과목으로 채우긴 채워야 돼. 그게 사회가 되면 대학에서 뭐라고 바라보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경제를 선택을 했어요. 물리를 빼고 경제를 선택을 했는데 경제가 압도적 1등급이 나온 거야. 그거는 스토리에 충분하지. 오, 정말 경제를 좋아하는 친구구나. 근데 제일 쉬운 윤사를 선택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1등급이 못 뜨네. 그죠. 그러니 사회 과목을 한 과목을 뺄 이유가 웬만해서는 논리적으로 없다. 그러니 과학 3과목 이상을 하시는 게 좀 맞죠. 그러니 뭔가 피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면 대학에서 금방 눈치를 채요. 이거는 생기부에서 티가 나거든요. 어쨌든 최소한의 과목을 소개를 대학들에서 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전략을 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고려도 마찬가지고 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 과목들을 최소한 이수를 해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고 발표한 학교 많이 있진 않지만, 근데 학교별로 이게 정말 다를까? 경희대 물리학과와 서울대 물리학과에서 요구하는 과목이 다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상식적인 선에서 다가가면 된다. 근데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수학 빨간색 보고 있어. 미적분 투랑 기하는 그냥 하셔라. 빼지 마세요. 기하 빼지 마세요. 그 2개는 꼭 해야 돼요. 거의 모든 학과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미적투 기하를 꼭 선택을 하시고, 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런 너무 복잡한데 어떻게 해야 돼? 그걸 지금부터 정해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진로 자체는 선택 과목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내 진로가 약사라고 해서 이제 국어 세특에도 뭐 약 이야기하고, 뭐 영어 세특에도 약 이야기하고, 뭐 물리 세특에도 약 이야기, 하지 마세요 이런 거. 저 꼴불견이 생긴 세특 중에 하나. 옛날에는 먹혔을지 모르지만 최근 트렌드는 아니거든요. 진로라고 하는 건 어떤 과목을 선택을 했냐고 그 과목에 충실하면 돼요. 그래서 진로 과목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는데 그 과목에 충실하면 돼요. 직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딱 정리해 드릴게요. 자, 어쨌든 우리 세마고기 때문에 그렇지만 혹시 더 이런 쪽 생각하시는 분들은 2학년 1학기, 2학기, 3학년 1학기 때 물화생 세팅하시면 돼요. 물론 지구과학 관련 학과 갈 수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생물 빼고 지구과학 하시면 되고, 화생지를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물리가 모든 학문의 근간이기 때문에 그냥 물화생을 하세요. 그런데 이제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3학년 1학기 때 고급 물리화학 생명과학이 촥 정규 과정에 깔리니까 그냥 이쪽으로 태클을 툭 타시면 돼요. 자, 근데 세마 같은 경우에 과학 중점은 융합반을 제외하면 4과목을 다 하시는 거죠. 선택이 아니야, 우리는. 그죠? 과학 과목 선택 전략 이런 거 우리는 없어요. 그냥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건데, 여기에서 전략이라고 하는 게 살짝 들어간다면 세마고는 소인수 강좌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다른 학교에는 없거나 뭐 개설 조건이 좀 까다롭거나 이렇긴 한데, 세마 같은 경우에는 4명 이상만 모인다 그러면 개설해줘요. 4명만 모이면. 그러니 우리 학원 친구들 4명 모여가지고 개설해주세요 그러면은 세마고에서도 고급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을 다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어마어마한 커리큘럼이 나오는 거죠. 4, 고급 하면은 북일고랑 비슷한 커리큘럼이, 오히려 능가하는 커리큘럼이 과학은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선배들 같은 경우에 고3 올라가는 선배들 같은 경우에는 요거 인기가 별로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세마는 정시를 한다라는 그 굳은관념이 너무 세가지고, 근데 우리는 고려를 해야 할 필요가 조금 많아지겠죠. 다른 입시를 치를 거기 때문에. 일반고를 간다고 하더라도 물화생 기본적으로 3개 테크를 타시면 됩니다. 지구과학 갈 친구들은 생명 대신 지구과학을 하시고요. 그러니 이건 선택되어지는 거지 선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요것만 기본적으로 지키면, 이제 수학도 요것만 기본적으로 지키면 나머지는 자유롭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유롭게. 어떤 과목을 이수했냐 자체가 이제 요걸 제외하면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좋아하시는 거 하면 되고, 특히 동아리 어떤 거 해야 돼요는 좋아하시는 거 하면 된다. 좋아하시는 거. 네. 동아리에서 많이 보는 건 그 동아리의 내용도 물론 있겠지만 공동체 의식을 좀 보려고 하는 거지, 어떤 동아리가 뭐 대학의 합격을 좌우하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밴드 하고 싶어요 그러면 뭐라 하지 마시고 해!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2026학년도 교과이수 기준인데 이제 서울대의 기준이거든요. 보시면 과학이 일반 선택 과목 원과목이에요. 원과목 3과목 선택해라. 투과목은 2개를 해라. 이게 최소 조건이었어요. 최소 조건. 원 3개를 해라. 근데 이제 원을 안 하고 투를 한다. 이거는 위계상 맞지 않거든요. 인정을 안 해주는데, 요거는 보세요. 원 2개를 해라. 투 3개를 해라. 요거 이해 안 가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이 원 2개고요. 투 2개고요. 나머지 1개는 고급이에요. 고급. 그 특목 자사를 위한 거예요. 요거는. 자, 그러니 기본적으로는 3개를 하는 게 맞다. 3개를 하는 게. 자, 그러면 합격생들은 과연 어떨까? 서울대학교는 합격생의 생기부를 공개를 해요. 일부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것 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 뒤에 있으신 분들이 밑에 있는 거 좀 보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공개를 하는데, 이제 여기 학점들이 이렇게 공개를 하고요. 등급 공개를 하고, 밑에는 선택과목 공개를 해요. 보면은 물원, 화원, 생원, 지원, 물투, 화투, 생투, 지투를 했다라고 공개를 했어요. 이 3명 중에 이제 3명 다 공개를 하는데, 그 중에 B라는 친구는 4과목을 다 했다. 여기 C라는 친구도 4과목을 다 했다라고 공개를 해요. 그래서 서울대 합격생 중에 3명 중에 2명을 4과목을 다 한 친구를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그 많은 합격생 중에서. 왜일까? 의도가 분명하죠. 그죠? 화생공 같은 경우에도 4과목 다 한 친구, 4과목 다 한 친구, 3명 중에 2명을 4과목 다 한 친구를 공개를 해요. 이제 어머니 아버지들께서도 이제 아로리라고 하는 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 있으세요. 농생명, 그러니까 농대 같은 경우에도 4과목 선택한 친구, 4과목 선택한 친구, 요거는 3과목 선택한 친구. 적어도 3과목 선택한 친구 이상이 들어오는 거지 2과목은 없다. 공통점은 택3 이상 이수를 분명히 했고요. 그리고 고급 붙어있는 것들을 이수한 학교가 서울대 좀 잘 붙는 편인데,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의 일부 페이지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심화과목 선택 노력이 점수화됩니다. 그거 선택 자체가 점수로 들어간다. 그리고 공부를 넓게 하고 싶고 깊게 하고 싶고 좋아하는 것 좀 깊게 파는 것들을 웬만하면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해라. 결국은 학종인데, 이제 학종으로 수시 잘 보는 학교들 리스트를 좀 보겠습니다. 뭐 대한민국 탑 리스트, 이제 민사고, 하나고, 외대보고 이렇게 유명하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이 근처의 학교들은 삼성고, 한일고, 북일고, 한민고, 뭐 화성고 이런 식으로 랭킹에 올라가 있는데, 화성고가 이제 5명으로 랭킹에 좀 많이 올라와 있는 편이죠. 세마고가 아쉽게도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저희가 세마고 이제 현재 우수한 친구들을 생기부를 잘 챙겨주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엄청 많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잘 보낼까? 하나고는 진짜 그 4.2등급도 서울대를 가요. 9등급 기준에서. 잘 보낼까? 여기 보라색들을 좀 보실까요? 보라색들은. 하나고도 이 빨간색 테크를 탈 수도 있어요. 일반고 테크인데 요거 타는 친구들은 거의 없어요. 하나고까지 와서. 거의 없고, 보통 보라색 테크를 타는데 이름들이 좀 많이 이상하죠. 그죠? 이과 전공이신 아버님들께서는 좀 익숙한 이름들이 좀 보일 텐데, 대학 과정이죠. 이런 것들을 고등학교 때 이수를 해버립니다. 엄청난 하이테크를 타는 학교고요. 북일고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서부터 좀 익숙할 텐데, 북일고도 보라색 보세요. 수학인데 고급기하 고급대에서 고급 미적분이 정규 과정에 열립니다. 그리고 과학 같은 경우에도 고급 물화생지가 3학년 1학기 때 정규 과정으로 열립니다. 자, 그런 요거 하려고 북일고 오는 거거든요, 이 친구들은. 북일고도 이제 그 입학 설명회에서 발표한 입결이 상당히 좋은 편이죠, 학종이. 한민 같은 경우에도 보라색 보시면 고급 미적분 전문 수학 이런 거 있고, 고급 대수 보이고, 과학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라색 보시면 고급 물화생지가 정규 과정에 깔립니다. 공부를 깊게 시키는 학교예요. 대한민국 탑 100 안에 들어가 있는 학교들 중에서 이런 학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세마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학을 좀 빨리 끝낸다 이런 특징이 좀 있고,
택 4를 해야 된다. 어디 있냐? 이거 세마고 아닌데? 세마고 여기 있다. 죄송합니다. 자, 세마고 같은 경우에도 보십시다. 여기 수학을 좀 빨리 끝내고 택 4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특징이 이제 세마고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2학년 1학기 거고 2학년 2학기 것도 택 4를 해야 된다라는 특징이 이렇게 있고요. 기하는 여기 따로 빼놨으니까 기하랑 영어, 독해와 작문 당연히 기하 하겠죠. 그죠? 자, 그리고 3학년 1학기 때에도 택 5인데 미적수를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과학은 택 4가 되는 거죠. 택 4를 해야 됩니다. 4, 4, 4 이렇게 하는 거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마고는 소인수 강좌를 엄청 잘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원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그냥 들을 수가 있는 학교다. 그런 쪽으로는 굉장히 적극적이고요. 과중 같은 경우에도 원하는 그냥 실험실, 물화생지 실험실이 따로 있는데 원하는 실험실에 그냥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신청만 하면. 자, 2학년 1학기 때 기존에는 2학년 1학기, 2학기 모두 해가지고 1년 동안 물원, 화원, 생원, 지원을 다 배웠단 말이죠. 이 친구들이. 근데 이제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물화생지를 한 학기 만에 배워야 된다. 이제 페이지 숫자를 좀 보시면은 물리학 비슷한데 화학이 좀 늘었죠. 이제 화학이 왜 늘었냐면 2단원이 빠지고 원자 파트가 빠지고 화학 2에 있던 평형 파트가 쓱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페이지 수가 좀 늘었다. 생명과학,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도 페이지 수가 조금 늘었다 이렇게. 근데 이거를 더 빠른 2배 빠른 시간에 요걸 소화를 해야 되는 거죠. 2학년 1학기. 지금 아버님들 이해 안 가시죠? 왜 이렇게 만들었지? 저도 이해 안 가요. 근데 만들어졌어요. 하긴 해야 돼. 그리고 2학년 2학기 때에는 2과목에 들어간다. 2과목에. 얼마나 상대평가를 많이 해야 될까?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기존에 1, 5 개정, 고3 올라가는 현재 고2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1년 동안 배웠거든요. 통합과학. 자, 그리고 이제 요게 지구과학 원이고, 요게 화학 원이고, 그리고 이게 물리학 원이고, 요게 생명과학 원이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생활 전체에서 과학은 요 정도만 하면 끝났어요. 3학년 때에는 2과목은 절대평가야, 지금 친구들은. 근데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요, 통합과학을 이렇게 2개 쪼개가지고 배우는데 어쨌든 통합과학 양은 비슷비슷해요. 자, 그리고 이제 어디 갔냐, 물화생지. 나와라. 자, 여기 물화생지 4개를 집으면 우리 4개 다 해야 되는 거니까 이 정도가 나오고요. 이걸 2학년 1학기 때 배우는 거고, 다 배우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3학년 2학년 2학기 때 요거 4과목 추가 더 돼야 되는 거죠. 4개 추가되고 3학년 1학기 때 또 추가돼야 돼요. 4개 또 상대평가 돼야 되고.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친구들은 요만큼 배워야 돼요. 기존 친구들은 요거 끝인데 요거 끝이야. 우리 친구는 요만큼 해야 돼요. 페이지 수로만. 근데 2는 난도가 어때요? 그쵸? 그거 고려하지 않아도 언제 다 할 거예요? 3월에 할 거예요? 할 시험 많지 않을 것 같지 않아요? 양이 눈으로 보니까 쉽죠. 어마어마하다. 아이고 어마어마하다. 집중위수라서 굉장히 압박 부담감이 있고, 요거는 고탐투 고난도라서 부담감이 있고. 근데 이제 어렵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좀 어찌 보면 좋게 작용할 수도, 보통 사람들한테 어려운 거잖아요. 그럼 준비를 제대로 하는 친구들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좀 그렇게 바꾸시면 오히려 좀 기회이지 않을까. 자, 시험 문제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따끈따끈한 2024년도 거랑 5년도 거 비교할 거고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범위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시험지를 보시면은 요 정도가 이제 고1 시중교재에 있는 문제들이 이렇게 나왔었고, 이게 좀 이상하죠. 시중교재에 문제가 나왔다고? 학교 선생님이 출제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출제 안 해요. 변형을 하시지. 어딘가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변형을 하시는 거지, 뭐 생으로 창작을 하신다? 거의 없어요. 세마고에서는 본 적이 아직 없어요. 세마고는 종종 있어요. 세마고는 아직 없어요. 이 정도는 이제 통합과 학평 이제 자료에 있죠. 이제 전국에 치는 거 3월에 치는 거, 9월에 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좀 변형을 하신다. 나머지는 전부 다 원자료. 뭡니까 이거? 수능 자료. 투도 있네? 와, 이런 자료를 가지고 변형을 해서 통합과학스럽게 이렇게 만드는 거지. 뭔가를 출제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자, 보시면 이제 이 빨간색 수능 자료에서 75%, 나머지는 별거 없다. 요거 틀린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요거 틀린다. 자퇴해야죠. 틀리면 안 돼요. 여기에 승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이 뭘 해야 하냐? 좀 더 볼게요, 이제. 어쨌든 지금 보시면 이제 왼쪽이 세마고 문제고, 요거는 자랑하려고 한 거. 이제 우리 컨텐츠. 우리 친구들은 요거 풀고 시험장 들어간 거죠.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자, 요것도 이제 왼쪽에 학교 시험 문제고, 이 오른쪽 보세요. 이거 보세요. 2024년 문제잖아요. 2016년에 있는 이 문제를 그림 그대로 따서 변형 조금 해가지고 문제를 만드시는 거예요. 또 보시면은 이제 고3 물리학 원이에요. 고3 물리학 원. 여기 있는 이제 모티브를 해가지고 좀 변형을 해가지고 문제를 만드시는 거지, 생짜로 만드시지는 않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따끈따끈한 거죠. 오래 본 거죠. 오래 본 거. 올해는 특징이 좀 두드러지는 게 있는데 지필이 쉬워지고 수행평가가 엄청 어려워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필이 객관식이잖아요. 근데 수행평가는 뭐죠? 우리 학교 수행평가는 논술 시험이에요. 서술형 시험이에요. 수행평가를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죄다 시험인데 시험 범위가 거의 전범위예요. 그래서 수행에서 변별이 좀 많이 된다. 올해는 좀 그게 좀 심해요. 지필은 100점이 꽤 많이 나온다. 작년이랑 좀 봐도 이건 고1 자료고요. 고2 자료 어딨냐? 내가 이거 애니메이션 안 넣었구나. 됐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고1 자료들이 좀 많아지고 고2 자료도 조금 이렇게 많아지고 고3 자료가 좀 줄긴 줄었습니다만 요게 변별을 하는 게 아니고 수행평가에서 변별을 한다. 그래서 내일 친구들 학교 안 가거든요. 그래서 내일 3시에 다 불렀어요. 수행평가 대비해 주려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수행평가까지 대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 원래 친구들은 수행평가가 대학에 전송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필, 수행, 합산 점수만 대학에 쭉 전송이 되는데 우리 친구들부터는 전송이 돼요. 수행평가의 정보 자체가 대학에 전송이 돼요. 그러니까 수행평가에 신경을 좀 써야 되는 거 맞습니다. 어쨌든 빨간색이 줄긴 줄었는데 그래도 40%예요. 그러니 변별은 여기에서 될 거다, 여기에서.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친구들이 내신 준비할 때 이제 어떻게 하냐면 EBS에 들어가요. 모의고사 문제를 다운을 받아요. 뭐 수특수학 문제를 다운을 받아요. 그래서 통합과학에 연계된 부분을 문제를 따로 이렇게 다 추려서 나만의 문제를 만든 다음에 그걸 가지고 공부하면 되긴 되죠. 언제예요, 이거를? 그걸 누가 미리 해주면 너무 좋지 않을까? 그죠? 누가 해줘요, 그런 것들을? 뉴파인이죠. 자, 봅시다. 어쨌든 저희가 얼마나 변태스럽게 이게 추적을 하냐면 출처가 어디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변형을 했는지를 싹 찾아요. 싹 찾아요. 그러면 고등학교 보십시다. 19년도까지 내려가네, 19년까지.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이제 그 이전 자료도 충분히 많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을 잘 분석을 해서 앞으로 나올 문제를 잘 예상을 해가지고 컨텐츠를 잘 만드는 집단이라고 지금 자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세마고 문제고요. 화학어 문제예요. 똑같아요. 모티브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든다. 지구과학 2에 있는 것도 따와가지고 문제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고1 문제고 그리고 물리 영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죠? 고등학교 2학년 3월에 보는 거긴 한데 그 그림은 좀 바꾸시지. 똑같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생투! 이게 킬러 문제였는데 이제 생투에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염기 문제를 가지고 변형을 시켜서 문제를 만드시는데 우리 친구들은 사실 미리 풀어봤죠. 이제 생투를 미리 연습을 했기 때문에 이제 어렵지 않게 문제를 맞출 수 있었다. 이런 것들을 다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내신 대비 때. 자, 세마고 통과를 잘 받으려면은 사실 요 빨간색을 좀 잘해야 되죠. 자, 저희가 첫 시작을 할 때 이제 세마고 친구들이 그 처음부터 조금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이제 58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현재 이제 2025년에 거의 더블업 이상이 성장을 해가지고 3월에는 이제 뭘 고민을 하고 있냐면 레벨링을 한번 해볼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친구들부터는 세마고 통합과학의 레벨링이 될 수도 있어요. 이제 들어오는 실력을 좀 보고 이렇게 필요하다면 레벨링을 좀 진행을 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등급 한 30명 좀 넘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48%, 한 17명이 이제 우리한테 1등급이 있다. 그래, 압도적으로 좀 가져가고 있다. 요거는 네, 자랑하는 건데 이제 리뷰를 다 애들한테 봤는데요. 뭐 블라블라 하는데 결국은 이런 겁니다. 이제 과학을 내가 못했었는데 되게 잘하게 됐고 요것 때문에 진로가 결정이 되었다. 이런 자랑스러운 내용들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들어올 수 있는 반은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통합과학 처음 하는 친구, 중에서 중등과학 안 돼 있는 친구. 네, 세마고 가는 친구들은 거의 없겠죠. 통합과학 처음 하는 친구, 네, 중등과학 잘 돼 있는 친구이거나 통합과학 한번 해봤는데 조금 애매한 친구. 이쪽 심화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통합과학은 다 해봤어. 이런 친구 좀 있겠죠. 그러면 무라생, 선행을 하는 반으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무라생도 한 번쯤 돌려봤는데 살짝 좀 애매한 것 같아. 그러면 심화 반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이 두 개의 차이점은 요거는 아주 기초부터 설명을 하는 반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속도가 빠르고 내용이 조금 깊고 문제풀이가 조금 더 들어가는 반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가끔 이런 친구 있죠. 저희 애는요 영재고 준비를 했는데 시험까지는 합격을 했고요. 되게 많이 한 친구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의치대 반으로 들어오시면 바로 2를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뭐 한 가지 예시만 좀 볼게요. 아무리 과학이 처음이라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안 했을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과학 처음이에요. 안 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겨울방학 때부터 들어오시게 되면 이제 통과랑 물리랑 이런 식으로 2과목씩 엮어가지고 시작을 하시게 되면 수업 시간 전까지는 모든 과목을 한번 보고 들어갈 수 있어요.
고등학교 수업 시간은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출제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 이제 학교 선생님이 어디를 강조하고 어떤 내용을 필기를 하고 이런 걸 보는 거지 거기에서 학습을 한다 기대하시면 안 돼요. 특히 2학년 1학기에 집중力소지의 빠른 진도로 우다다다다다닥 나갈 건데 그걸 학교에서 수업을 하며 학습을 한다?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 한 번은 보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제 아무리 안 한 친구라고 하더라도 한 번은 보고 들어갈 수 있게 쫙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조금씩 더 한 친구라면 여유롭게 세팅을 할 수 있겠죠. 학생 B는 조금 더 한 친구고 여기 조금 더 한 친구고 여기 조금 더 한 친구고 아주 많이 한 친구고 이런 식으로 나중에 진도 다 끝났다 그러면은 이제 의치계열 같은 경우에는 관리반 이렇게 따로 해가지고요. 진도는 끝났으니까 관리만 해주는 반 시간 짧게 해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저고요. 그냥 읽어봐 주세요. 그냥 수업하시는 게 궁금할 수 있잖아요. 이제 우리를 잘 모를 수 있으니까. QR 코드 탁 찍으면 여기에 수업 영상 다 나와 있어요. 그런 걸 보시고 이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제 세마고 물리 담당하시는 분이고요. QR 탁 찍어서 영상 확인해 보세요. 세마고 생명 담당하시는 분인데 잘생겼죠? 저기 뒤에 앉아 있어요. 저기 뒤에. 잘생겼죠? 확인해 보시고요. 이제 화학 담당 선생님이고 이제 여기도 역시 화학 담당 선생님이고. 자, 한 번 더 컨셉 말씀드리면 이 반은 진짜 아무것도 안 한 반. 인대 중등과학도 약간 애매하게 되어 있는 친구들입니다. 요 반은 시험을 칠 거예요. 유파인 특목간 재원생이다 그러면은 시험 안 보고 들어와요. 이게 원장님이 다 알아서 판단을 해주실 거기 때문에.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저희가 학생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테스트를 보고 들어오는 반이고 시험 범위는 중1, 2, 3 물리화학입니다. 중1, 2, 3 물리화학. 전국 기준 2등급 이상 입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반은 이제 물리 처음 배우는 반이고요. 이제 물리 선행이 처음이다 보통 이 반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화학 선행이 처음이다 2반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가끔 생명과학 엄청 좋아하는 친구들은 들어오시면 되는데 물화가 안 돼 있다면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미안해요. 자, 근데 물리 좀 했다 그러면 2반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물리 좀 했는지 모르겠다. 테스트를 보고 싶어요. 테스트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테스트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유파인 특목간 재원생 같은 경우에는 그냥 판단을 해 주실 거기 때문에 그냥 입반하시면 되겠습니다. 화학 좀 했다 2반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럴 수 있어요. 우리 유파인은 좀 아닐 텐데, 선행을 할 때 기존에 화학 1으로 선행을 했던 친구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은 3단원에 있는 화학 평형을 아예 안 했을 겁니다. 그죠?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화학이 잘 돼 있다고 하더라도 좀 입안으로 들어오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요. 의치반은 역학과 에너지, 물리2 중에 2학년 2학기 과정을 진행을 하는 반인데, 이제 물리학 같은 경우를 불안해할 수 있으니까 진도도 나가고 그리고 이제 물리학 기출도 같이 진행을 할 거다. 몸풀도 같이 진행을 하는 반입니다. 의치화학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재원생 같은 경우에는 11월 20일에 재원생 우선 입반을 할 수 있게 이제 신청 링크하고 프로그램하고 이런 거 다 보내드릴 거고요. 일주일간 재원생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받고 그 다음 비재원생에게 오픈을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매번 자랑 좀 할게요. 마감이 돼요. 교실은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제일 큰 교실인데 매번 마감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특히 심화통합과학반 같은 경우에 아주 빠르게 마감이 좀 되거든요. 그러니 재원생을 우선적으로 입반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뒤에 수학 원장님 모시고 다음 이야기 할게요. 감사합니다.